사형객은 나무 뒤에서 이와 같은 광경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비쩍 마른 사내가 이리저리 칼을 휘두르는데 그 기세에 날렵한 것이 팔목의 힘만 이용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즉 검술을 칼에다 응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형객은 그가 어떤 초식을 펼치고 있는지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었다. 한 자루 무겁기 이를 데 없는 귀두도가 그의 손에서 휘둘러지게 되었을 때 아무런 무게도 없는 것처럼 날렵했다. 거기다가 칼날은 나이 어린 거지의 머리 위를 스칠 듯 하면서 지나쳐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한 움큼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곤 했다. 그러나 나이 어린 거지는 매우 꿋꿋했다. 가슴을 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칼은 칼빛을 번쩍번쩍 빛내며 뱀처럼 허공을 누비며 왼쪽에서 한 칼질, 오른쪽에서 한 칼질 등 그 나이 어린 거지의 머리 위에서 맴돌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졌다. 32번을 휘두르게 되었을 때 비쩍 마른 사내는 호통을 내질렀다. 받아라. 그는 귀두도를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곧장 내려쳤다. 쫙 하는 소리와 함께 나이 어린 거지의 오른쪽 소매자락을 한 조각 찢어냈다. 곧이어 그는 다시 그의 왼쪽 소매자락을 찢어내었다. 그런가 하면 잇따라 왼쪽과 오른쪽의 바짓가랑이를 찢었다. 이어 비쩍 마른 사내는 칼을 거두면서 칼자루로 대비노인의 가슴팍과 배 사이에 위치한 단중혈을 향해 세차게 칼자루로 후려쳤다. 곧이어 그는 껄껄 웃었다. 하하, 이 녀석 정말 대단하구나. 알아볼 수밖에 없군. 사형객은 그가 검 대신 칼을 사용했으며 36초를 잇따라 펼쳐내는데 전혀 반푼어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자 속으로 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초식을 거두면서 칼자루로 대비노인의 사열을 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외쳤다. 저자의 수법이 악랄하구나. 이때 나이 어린 거지의 덥수룩한 머리카락도 그의 32번째 칼질에 제 모양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야말로 밤송이 같은 머리가 되었다. 그는 사실 대비노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버텨왔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었다. 그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만져보았다. 아니, 자기의 머리통이 제대로 있는지 만져보았다고 해야 정확하리라. 자기의 머리통이 여전히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사와 추악한 사내는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미향주. 정말 훌륭한 검법이요. 비쩍 마른 사내는 웃으며 말했다. 이 소형제의 의리와 용기를 가상히 여겨서 오늘 우리들은 한 번쯤 양보를 합시다. 두 분 형제들, 이제 돌아갑시다. 도사와 추악한 얼굴의 사내는 대비노인이 칼자루에 얻어맞은 후 겨우 한 가닥에 숨만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곧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기를 찾아들고는 걸음을 옮겼다. 추악한 얼굴을 가진 사내의 걸음이 휘청거리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비쩍 마른 사내는 오른손을 들어 나무 위에 대고 밀었다. 뚝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한자 정도 깊이 박혀진 장검이 장력에 의해 뽑혀졌는데 이때 대비노인의 어깨 축지에서 선혈이 왈칵 뿜어나오게 되었다. 비쩍 마른 사내는 그대로 뽑아든 검을 왼손의 검집에 꽂고는 길게 소리내어 웃더니 사형객을 쳐다보지도 않고 걸음을 옮겨 놓았다. 사형객은 속으로 생각했다. 알고 보니 저 비쩍 마른 사내의 성이 미씨였구나. 장락방의 향주라고 했겠다? 그가 몇 수의 재간을 보인 것은 나보라고 펼쳐 보인 것이겠지. 검법이 날렵하고 매서운 점을 겸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 소장의 석청 부부보다도 못한데 나의 앞에서 위세를 보이겠다니. 흐흐. 평소 그의 성질대로라면 미가가 그와 같은 재간을 보이게 되었을 때 반드시 모습을 나타내어 버릇을 가르치려고 했을 것이다. 상대방에게서 만약 조금이라도 불경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면 대뜸 죽이고 말았을 것이었지만 지금 그는 현철령의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더 쓸데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다만 싸늘한 안광으로 구경만 하고 있었을 뿐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세 사람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나이 어린 거지는 대비 노인에게 말했다. 백부님, 제가 상처를 치료해드리지요. 그는 비쩍 마른 사내가 찢어버린 자기의 옷 조각을 들고 대비 노인의 어깨 쪽지에 난 상처를 싸매주려고 했다. 대비 노인은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아니, 필요 없다. 나의 주머니에 흙으로 빚은 사람이 있으니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는 갑자기 고개를 힘없이 떨구었다. 그대로 숨져버리고 만 것이었으며 그의 우람한 체구가 천천히 나무 뿌리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주저앉았고 곧이어 땅에 나뒹굴고 말았다. 나이 어린 거지는 놀라 부르짖었다. 백부님, 백부님. 그는 대비 노인을 부축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비 노인은 몸을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때 사형객이 가까이 다가와서 물었다. 그가 죽을 때 무슨 말을 했지?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 있는 흙으로 빚은 사람을 나에게 준다고 했어요. 사형객은 속으로 생각했다. 대비 노인은 무림의 일대 괴걸로서 무공의 조에는 나와 비슷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이 사람의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라면 중요한 물건인지도 모른다. 그는 자부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죽은 사람의 몸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갈 사람은 아니었다. 설사 대비 노인의 몸에 희세의 기보를 지니고 있다 해도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너에게 준 것이라면 내가 가지도록 해라. 나이 어린 거지는 물었다. 그가 준 것이니 내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도둑놈은 아니겠지요? 사형객은 웃으면서 말했다. 물론 아니지. 나이 어린 거지는 손을 뻗어 대비 노인의 주머니를 더듬었다. 곧이어 그는 나무로 만든 상자를 꺼냈다. 주머니 안에는 몇 덩이의 은자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67개의 가시가 돋아있는 암기와 몇 통의 서신도 들어있었다. 그리고 한 장의 그림을 그려놓은 지도도 있었다. 사형객은 그 편지에 무슨 글이 쓰여져 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품게 되었다. 또 그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호기심도 느꼈으나 자기가 손을 대기만 한다면 무림 고인의 신분을 잃게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궁금증을 참고 움직이지 않았다. 나이 어린 거지는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나무 상자 안에는 솜으로 받쳐놓고 있었는데 나란히 세 줄의 흙으로 만든 사람 모형이 있었다. 한 줄마다 6명이니 모두 18명이었다. 이 인형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하나같이 벌거숭이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살갗 위에 하얀 백악을 묻혀놓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곳곳에 줄기줄기 붉은 줄을 그어 놓았는데 붉은 줄에는 무수한 많은 검은 점들이 찍혀져 있었다. 모두 맥락과 혈도의 방위였다. 사형객은 그 장난감 같은 인형의 몸에 그려져 있는 것이 내공의 도보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다. 대비 늙은이가 죽을 때 인정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 이 꼬마 녀석은 그의 시체에서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그 늙은이가 괜히 선심을 쓴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때 나이 어린 거지는 많은 흙으로 빚은 사람들을 보자 매우 좋아하며 말했다. 정말 재미있군요. 그런데 왜 옷을 입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혀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더욱 보기 좋을 거야. 사형객은 속으로 생각했다. 대비 늙은이는 나와 화목하지 못했지만 명성이 쟁쟁한 인물이었다. 그를 짐승밥이 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는 말했다. 너는 너의 늙은 친구가 죽었는데 묻어주지 않을 셈이냐? 묻어야죠. 하지만 어떻게 묻지요? 사형객은 담담히 말했다. 너에게 기운이 있다면 구덩이를 파서 묻어주고 기운이 없다면 흙이나 돌들을 그 위에 쌓아두면 된다.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곡괭이가 없으니 구덩이를 팔 수가 없겠군요. 그는 흙과 돌들 그리고 나뭇가지 등으로 대비 노인의 몸을 덮어주었다. 나이가 어리고 힘이 작은 그는 간신히 시체를 덮게 되었을 때에는 온몸이 땀으로 젖게 되었다. 사형객은 옆에서 보고만 있었다.
간신히 그의 작업이 끝나자 사형객은 말했다. 가자.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어디를 가요? 나는 매우 피곤해요.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사형객은 물었다. 너는 왜 나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지?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나는 어머니와 아황을 찾아갈래요. 사형객은 속으로 약간 놀랐다. 이 녀석은 나에게 부탁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지 않은가. 그는 잠시 생각한 후 결정했다. 그렇다. 옛날에 나는 현철령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맹세를 한 적은 있으나 속이지 않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그러니 이번에는 그를 속여야지. 이와 같이 작정한 그는 말했다. 얘야, 나를 따라가자. 내 너를 도와 내 어머니와 아황을 찾도록 하마. 나이 어린 거지는 매우 기뻐했다. 좋아요. 따라가지요. 당신의 재간이 매우 대단하시니 저의 어머니와 아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형객은 속으로 생각했다. 더 말해보았자 소용이 없다. 다행히 그가 정식으로 부탁한 것이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의 어머니와 그 개를 찾으려고 또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나이 어린 거지의 오른손을 붙잡고 말했다. 빨리 가자. 나이 어린 거지는 대답을 했다. 예. 한데 그 순간 그의 몸은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그는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형객에게 붙잡혀서 나는 듯 앞으로 달려갔다.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 그는 재미있다는 듯 연신 부르짖었다.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치고 나무들이 재빨리 뒤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그는 감탄에 마지 않았다. 빽부님, 빽부님, 나를 끌고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약간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다. 날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깊은 산골짜기에 이르렀다. 이때서야 사형객은 그의 손을 놓았다. 나이 어린 거지는 두 발이 시큰거려 몸을 두어 번 휘청거리다가 대뜸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잠시 앉아있다가 그는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한참 후에 보니 두 발이 부어올라 있지 않은가. 빽부님, 저의 발이 부어올랐어요. 사형객은 말했다. 내가 만약 나에게 치료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다면 나는 즉시 너에게 두 발이 부어오른 상처의 고통을 치료해주겠다.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알아서 저를 치료해 주신다면야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고마운 노릇이겠지요. 하지만 부탁을 하지는 않겠어요. 사형객은 눈살을 찌푸렸다. 너는 정말 한 번도 남에게 부탁해 본 적이 없느냐?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당신이 만약에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면 내가 부탁하지 않더라도 치료를 해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제가 새삼스럽게 부탁해도 소용없지 않겠어요? 사형객은 말했다. 왜 소용이 없다는 거냐? 나이 어린 거지는 말했다. 당신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괴로운 끝에 아프다고 한바탕 울음을 터뜨릴지도 모르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사형객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따라서 만약에 당신께서 치료를 하시지 못할 때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해드리지 않겠어요? 사형객은 코웃음을 쳤다. 나는 마음속으로 괴로워한 적이 없다. 어린 거지야. 바로 이곳에서 자도록 해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꼬마가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아 거지라 부르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구나. 소녀는 한 그루 나무에 의지하고 있었다. 발도 아프고 반나절 동안 달려오느라고 지쳐 있었다. 잠시 후 그는 곤히 잠이 들고 말았다. 배고픔도 잊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사형객은 나무 위로 올라가 편안히 잠을 잤다. 이날 밤 사형객은 야밤에 한 마리의 야수가 나타나 소년을 물어뜯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데 이날 밤 토끼 한 마리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사형객은 생각했다. 나는 저 애를 마천에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가 만약 매우 수월한 일을 부탁한다면 그의 운수가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의 목숨을 빼앗아야겠다. 그는 해벌쭉 웃으면서 다시 생각을 가다듬었다. 이런 꼬마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서야 어떻게나 마천거사가 사람 축에 낄 수 있겠어? 그는 소년의 손을 잡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소년은 처음 몇 걸음 옮기게 되었을 때 발바닥이 수만 개의 조그만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어 어이쿠 하는 고통에 찬 소리를 내질렀다. 사형객은 물었다. 왜 그러느냐? 그는 소년이 잠시 쉬었다가 갑시다 하는 말을 해주길 기다렸다. 그런데 소년은 뜻밖의 말을 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바닥이 어딘가 좀 아픈 것 같으나 역시 앞으로 가도록 해요. 사형객은 어쩔 수가 없었다. 차츰 노기가 끌어올라 그를 붙잡고는 나는 듯 걸음을 옮겼다. 사형객은 쉬지 않고 남쪽으로 달려갔다. 고을을 지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밥 가게나 반점에서 뜨겁게 데운 고기와 음식들을 집어들고서는 달려가면서 씹었다. 소녀는 그가 남겨주면 조금 먹고 그렇지 않으면 달라고 하는 소리는 하지를 않았다.